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진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심리적 어려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겠죠. 심리적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자면 우울증, 불안, 공포,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조금 흔히 알려진 질병들일 것 같아요. 특히 우울과 불안은 어떤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할 때 좀 극단적인 어떤 식이장애라는 질병을 예로 들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식이장애가 제 어떤 전문 치료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식이장애는 다른 정신적인 질병들과 되게 독특하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보기에는 파워풀하고 좀 무서운 질병이고, 치료기간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식이장애 저는 현재 제 프랙티스, 제 클리닉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호주 공립병원에서도 식이장애만 전문으로 다루는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제가 따로 트레이닝을 받은 분야인데, 식이장애를 겪은 분들은 보통 10년은 약간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걸로 어려움을 겪은 거는. 혼자 끙끙대고 힘들어하는 기간만도 10년일 경우에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 개입을 받은 분들도 10년 이상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이장애를 겪다 보면 되게 희망을 잃게 되고,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망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식이장애가 나를 완전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우울, 불안을 잠깐만 한 몇 달만 경험해도 되게 압도적이고 되게 절망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컨트롤권을 잃은 거를 한 10년 이상 지속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압박감, 그 절망감은 정말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흔히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식이장애랑 엄청 오랫동안 싸웠는데 이 식이장애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식이장애한테 계속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내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실 식이장애랑 싸운다는 개념, 우울과 불안과 싸운다는 개념, 내가 우울, 불안, 식이장애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건 나를 가로막는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를 더 막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낳게 돼요. 왜냐면 우울, 불안, 식이장애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걔네를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울, 불안, 일시적인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단까지 내려지는 수준으로 간다면, 특히 식이장애 같이 그렇게 정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된다면, 그거를 그냥 일반 어떤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반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도를 넘은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완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랑, 걔가 이미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이런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걔는 그냥 어쨌든 나한테 생긴 어떤 현상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그거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까,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내 삶과 내 목소리와 내 힘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얘를 물리쳐야 될 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얘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얘를 완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얘랑 그냥 나는 살아가야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두 개가 다 약간 극단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울, 불안, 식이장애, 이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그냥 막 떠오르는 키워드로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울, 불안, 식이장애가 지금 나한테 있고 이게 나를 지금 압도한다면,
얘랑 싸우는 데 있어서 싸우면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생겼어. 얘는 이미 찾아왔어. 그러면 얘는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나 얘네가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어떤 이유로 내가 우울불안 시기장애를 계속해서 이렇게 간직하게 됐을까? 얘네가 가진 어떤 기능이 있었나? 내가 뭔가 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운가? 그래서 뭔가 도피수단으로 얘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나? 내 어린 시절의 경험,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메시지들, 아니면은 뭐 내가 최근에 겪은 경험들이 이런 감정을 불어일으켰나? 이런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과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의 정도는 그거의 도를 넘어서 내가 겪은 어려움에 비해서 실제 상황이 나를 쳤던 거에 비해서 내가 보이는 지금 반응은 너무 도가 지나쳐. 그러면 또 나를 자책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진 우울과 불안과 시기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이걸 왜 갖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걔네를 막 없애려고 뜯어버리려고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빼내려고 너무 그거랑 싸우지 말고, 어차피 불가능하고 에너지만 빠지니까 걔네는 거기다 두고 대신 우울, 불안, 시기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포커스와 내 에너지를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과 내 안에 있는 그 건강한 자아를 기르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우울, 불안, 시기장애랑 싸우는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걔네를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으면 더 땡큐고,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면, 내 반응이 지나치다고 여기다면 이해하려는데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지 말고 그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건 거기다 내비둬 두고 그냥 내 주의 집중을 내 건강한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내가 어차피 살아나가야 한다면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물을 주고 길러낼 수 있는 나의 그런 건강한 부분, 나의 그런 어떤 힘, 나의 자원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큰 그림의 어떤 접근법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병동에서 환자분들하고 일하다가 그분은 20년 동안 거식증을 앓은 분인데 그래서 완전 진짜 길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죽음과 삶의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 만큼 신체적으로 많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런 거식증 환자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게 있지만 20년 동안 내가 시기장애와 싸웠는데 여기서 내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시기장애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왜? 시기장애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졌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장애 싸우는 게 아니다. 시기장애가 20년 동안 있었던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너의 시기장애가 가진 기능이 뭘까? 라고 얘기했을 그런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행히 그 환자분은 그 시기장애가 자기한테 줬던 어떤 베네핏 아니면 그 시기장애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자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장애는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야 했던 어떤 생존 도구였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생존 도구가 더 이상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주기 시작하니까 걔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걔는 거기다 두고 우리의 그냥 초점을 지금 네가 이 순간에 너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너가 너의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찾는 데 긍정적인 부분에 그냥 초점을 두자. 이를 했을 때 되게 다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렇게 치료가 나갈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이런 접근법을 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이런 오래된 아니면 짧은 이런 나의 정신적, 내 통제 불가능한 이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다 끌어당겨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하려고 하시다 말고 내 지금 어려움을 나한테 납득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로 하면 it is what it is. 그냥 어쨌든 그렇게 생겨난 거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거기랑 싸우려 하지 말고 거기에 힘 빼지 말고 내 안에 정말 조그마한 씨앗이 없다면 씨앗을 뿌려서라도 내가 내 안에 건강한 목소리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초점을 두면 언젠가 이 건강한 목소리가 풀에 물 주면 나무에 물 주면 자라듯이 얘가 자랐을 경우에 이미 이만큼 자라난 아픈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약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우리의 되게 아픈 부분, 우리의 되게 불안전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시각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삶에 되게 많은 변화가 요즘 있었어서 되게 좋은 변화긴 한데, 그냥 많은 변화들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약간 변화에 좀 저항을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좋은 변화고 감사한 변화니까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진짜 번아웃이 오고 너무 그냥 에너지가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자꾸 제가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아무리 이유를 끌어당겨도 제가 지금 힘든 게 저한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더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찾아온 그 뭐라지? 통찰의 순간이 뭐냐면, 이해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려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고 실강이를 하고 나랑 싸우지 말자. 나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말해봐. 나한테 정당화를 시켜, 네가 힘든 이유를. 라고 내가 나를 되게 비판하는 목소리로 다그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스스로 내 힘든 게 납득이 안 돼도 어쨌든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초점을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해주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회복시켜주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도닥여줄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줄 수 있는데 그냥 초점을 맞추자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저의 어려움과 약간 평안을 찾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짜증남과 힘듦과 고달픔과 그런 거는 여전히 지침은 있었지만 걔네랑 실강이를 하지 않고 걔네의 존재를 저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제가 그냥 이 순간부터 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저를 좀 더 다독여주고, 저한테 좀 더 에너지를 주는데 더 에너지를 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건 저의 예인데, 이 접근법이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되게 일반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떤 생각의 과정을 나 혼자 하는 것조차 되지 않는다, 그것조차 나는 지금 할 힘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뭐 구제불능이구나가 아니라, 그거는 내 어떤 소나기를 벗어날 정도로 내가 이미 에너지가 탈탈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군가와 전문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인풋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은 되게 일반적인 조언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데 내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이제 통제권을 벗어났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시라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의사를 찾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려요.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